여러분 그 수업 시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수업 시간. 토요일 날 우리가 수학 수업이 토요일 몇 시더라? 2시 20분. 2시 20분부터 3시 40분까지. 애매해요. 아니, 위에 11시부터 1시까지 그 영어 모의고사가 잡혀가지고 그때까지 영어 모의고사가 잡혀가지고 그 뒤에 이과반 수업하고 그 다음에 니네 수업이라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이 시간에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너네 왜 안 돼? 너네 한가 하잖아. 니네는 천일 없잖아. 비주랑 주인은 어디 학원 가요? 몇 시부터? 3시 수업? 3시 수업? 그럼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돼? 2시 반에? 애매하구만. 근데 못 그래요? 일어나면 어떡해요? 야 그러면 뭐 몇 시에 하든 못 일어나면 뭐 5시에 일어났어요. 야,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해요. 5시에 아들 5시에 내가 수업을 해야겠어? 아빠 못 봐서 이걸로도 힘들잖아. 그래? 좀 걸리네. 교정을 할 수 있나? 컴퓨터 치면 되게 너무 힘들어. 애매해. 토요일에 일과가 더 애매해. 제가 스케줄 주는 느낌이지. 이런 느낌을 그래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요 책이 아마 토요일이면은 진도가 끝까지 끝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수특을 들어가려고 해요. 수특은 자기 책은 자기가 알아서 사기. 알았죠? 한 5,000원밖에 안 하더라. 5,600원인가? 쿠팡에서 사면 5,040원인가 그렇더라. 진짜? 자기 책은 자기가 사오세요. 수특 확통. 알겠죠? 일단 확통 먼저. 확통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 수투를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 전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고 각자 그래서 센을 진도에 맞게 잘 끝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센 끝내고 나면은 수특만 열심히 풀면 되고 이제 센이 밀려 있다. 그럼 이제 수특하면서 센 같이 이렇게 해서 끝내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 99쪽에 604번부터 볼게요. 604번.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정규분포 얘기를 하면서 정규분포 중에서 정규분포 활용 문제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정규분포는 한번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자 604번은 1000명이 이 시험에 응시를 했고요.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55,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또 이렇게 딱 써놓자. 정규분포 55, 시그마 제곱.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들 중에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자면 P, X가 50 이상 60 이하일 확률. 비주야 확률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그래요? 나는 비주한테 물어봤는데 비주가 대답해주네. 고마워. 네, 그래서 1000분의 680이니까 네, 0.68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지금 0.68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얘를 찾을 수 있어요. 얘. 용준아 앞으로 올까? 자 그럼 용준아 여기서 이 0.68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자 요거하고 요걸 이제 표준화 시켜주겠지. 50을 표준화 시키면 뭐가 될까? 세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도 60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니까 이렇게 표준화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0.68인데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5고
얘는 플러스 시그마분의 5란 말이야. 그죠? 그치? 요게 그러면 0.68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값이 얘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네,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시그마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 좌우 대칭으로 딱 자른 거야. 딱 잘랐는데 이 넓이가 0.68 그럼 절반만 하면 얼마겠어? 0.34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구나. 그럼 시그마가 얼마인 거예요? 시그마가 5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정규분포 55,5제곱이라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고 그럼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은 65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이걸 찾고 싶은 거네. x가 6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고 싶으니까 자 요것을 표준화 시켜주면은 얘는 2인가요? 그쵸? 기현아 이거 위에서 듣고 왔어? 그래? 그러면 2가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요 넓이가 0.48이잖아. 그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려면은 요 넓이를 대답해야 되지. 요 넓이 그치? 얼마일까? 그렇지. 그럼 얼마예요? 0.02 네, 0.0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0.02가 그대로 답이죠. 내가 한 명을 택했는데 그 사람의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 0.0이다. 이렇게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 60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608번. 자, 608번은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했는데 점수의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하여 업무 능력 지표 요거를 산출했더니 이 M 값이 마이너스 0.3이었대요. 뭔가 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은 얘가 0.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0.3이네. 그때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럼 성과급을 받는 사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 출발을 일단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건데 x가 그치? 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80점 이상일 확률을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80점 이상인 확률만 나온다면 그 확률을 400에다가 어떻게 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400명 중에 몇 명이 80점 이상인가? 그치? 그럼 8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Px가 80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준이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바꿔?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표준화 시키면은 80에서 m을 빼주고 여기다 시그마로 나눠주는 요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쵸? 모양이 지금 보면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어때요? 거의 비슷해, 그치? 자, 두 가지만 바꿔주면 돼. 얼마 곱해줘야 돼요? 5 곱해줘야 되고 부호 바꿔줘야 되고.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얘네 둘이 같아요 라는 식에다가 곱하기 5를 한번 해줄 거고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한 번에 처리되겠다. 그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시그마 분의 80 빼기 m은 1.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쵸? 결국 얘는 P,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겠다. 잔우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얼마겠어요? 야 이러지 마 찬우야.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렇지, 그치? 1.5까지가 0.43이니까 얘는 0.07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이제 인원수를 찾을 거니까 전체 인원수 400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곱해야죠. 그쵸? 그래서 몇 명이다? 28명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문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잘 없고, 정규분포 중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이제 커트라인 찾는 거죠. 커트라인. 그치?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100쪽에. 자, 일단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 볼까요? 요거 609번 한번 볼게요. 자, 최저 점수 구하기. 요게 그러니까 커트라인 구하는 거죠. 커트라인. 자, 609번을 보면 900명을 모집하는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를 했대요. 남일 같지 않아, 그죠? 900명을 뽑는데 6,000명. 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그치? 60명 뽑는데 뭐 6,000명 지원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럼 이 같은 상황이면 상위 몇 퍼센트가 합격인 거예요? 6,000명 중에 900명이면 몇 퍼센트지? 15%. 그쵸? 소수로는 0.15. 상위 15%만 합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그린다면 요렇게 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50, 아니 평균이 310, 평균이 310인 이런 정규분포로 아이들의 점수가 배열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잘한 친구들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겠죠? 제일 잘한 쪽에 있는 여기 0.15에 해당되는 상위 15%의 학생들만 합격했다 이거지. 그럼 그때 그 상위 15%를 가르는 이 점수가 얼마냐? 이 K값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죠? 이 K값이 바로 커트라인이고. 자, 그러면 이 K값을 우리가 확률로 얘기하자면 자, P 지금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혜지야, 이 확률이 지금 얼마가 됐다라고 봐야 돼? K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을 확률. 요게 됐다 봐야지. 그치? 0.15. 그러면 자, 이 K를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K-310을 50으로 나눴을 때 이것도 0.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그럼 요 표에서 종원아 이 중에서 누구하고 관련이 있겠니? 그렇지. 0.15가 나오는 누구요? 요거 그죠? 0.35가 나와줘야지 얘보다 큰 애들이 0.15가 나올 수 있으니까 1.04하고 얘가 관련이 있겠죠. 그죠? 맞죠? 오케이. 해줘.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지금 1.04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해가지고 K 찾아주면 답인 거죠. 그죠? 양변에 50 곱하면 얼마예요? 100 곱하면 104니까 50 곱하면 52인가? 맞니? 52. 그러면은 5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10 넘겨주면은 K는 몇이다? 362 이렇게 되겠지. 그치? 362. 그래서 최소한 362점은 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트라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치? 자, 이게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지금 거기 613번 문제 있죠? 613번. 자, 이 문제도 커트라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613번. 별로 어렵진 않아요. 613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 정규분포를 써볼게요. A반은 165.9, 10제곱. 이게 XA 이렇게 표현할게. A반 아이들의 정규분포. 그 다음에 정규분포 169.8, 5제곱. 얘는 XB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전체 학생 수가 어차피 같다 그랬으니까 학생 수가 2배입니다 라는 것은 확률이 2배입니다 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자,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자,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니까 XB가 스몰 a 이상일 확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이것이 A반에서 키가 180 이상 그러면은 XA가 180 이상일 확률의 2배인 거야 앞에 게. 그죠? 그러면 뒤에 애한테 2를 곱해주면 이게 같아지는 거 아닌가? 맞니 비주? 이렇게 썼니?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둘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얘는 표준화 시키면 A 빼기 평균이 뭐야 이거 B였으니까 169.8을 5로 나눈 거 요렇게 되고 여기는 A반에 대한 얘기니까 자 180을 표준화시키면 180 빼기 165.9를 10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얼마예요 이쪽에? 1.41인가요? 1.41 그치? 얘가 1.41 그럼 1.4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이용하면 1.4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얘선 얼마야? 0.0. 그렇죠. 0.08이죠. 그럼 0.08 얘가 0.08이니까 자 2배 해주면은 0.16이 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찾고 있는 요 확률이 지금 0.16이라는 거니까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어딘가에서 잘라가지고 이쪽 넓이가 0.16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 넓이는 0.34여야 되는 거고 0.34라는 넓이를 갖는 지점은 1이네요. 그죠? 결국 그래서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그지? 그럼 A는 얼마겠어요? 요거보다 5만큼 크단 얘기니까 그치? 여기다 5 더해주면 A는 174.8cm cm는 안 붙여도 되겠다. 174.8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트라인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01쪽으로 넘어갈게요. 101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요 이항분포,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정규분포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미 배웠는데 운유야, 이항분포는 우리가 어떤 기호로 나타내죠? B, 괄호, N, P죠, 그쵸? 그러면 이러한 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다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니? 저 이항분포의 평균이 뭐예요? NP, 그쵸?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바꾸면 여기가 평균 자리니까 여기 NP가 와야지. 그 다음에 저 이항분포의 분산이 뭐예요? NPQ죠? 그럼 여기에 NPQ가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다면, 충분히는 보통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푸는 문제 중에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큰 값을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풀어준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얘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항분포를 준 다음에 요거를 구해라. 그럼 요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자, 요런 문제처럼 약간 어떤 그 의도를 좀 숨겨놓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요 이항분포에서 한 걸음 더 가가지고 이 하나하나씩 보면 뭐지 이거? 독립시행이죠, 그죠? 독립시행 여러 개를 더해놨어. 근데 결국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여러 개 합쳐놓으면 그 분포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독립시행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의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쵸? 그냥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x가. 그러면 이거는 종원아, x가 어떨 확률을 지금 구하라는 거지? x가 100이 3대 35, 40. 그러니까 p x가 어떨 확률? 자, 우리 쭉
자, 조금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여기서의 이 n이라는 것이 여기 써져 있는 이항분포들을 보니까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도를 한 횟수잖아요. 전체 시도한 횟수.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의 n 값은 얼마예요? 450이죠. 그쵸? 그죠? 450c 얼마? 450c 얼마니까 총 내가 450번을 시도를 했어. 그럼 그랬을 때 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번의 시도가 성공을 할 확률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그치? 여기 지금 뒤에 붙어있는 요 값과 3분의 2의 지수가 똑같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짓을 450번 했는데 450번을 성공을 한 거지.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였기 때문에 3분의 2에 450제곱이 들어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로 따졌을 때 450,3분의 2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럼 요것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꾸면 자, 기주 평균 얼마? 평균이 450이야? 그렇죠. 450 곱하기 3분의 2. 그럼 얼마? 얼마? 이거 뭐 300, 그치? 자, 300. 자, 그래 평균이 300이야. 그 다음에 분산은 이제 NPQ니까 300에다가 또 얼마를 더 곱해야 돼? 3분의 1을 더 곱해야 돼. 그럼 얼마예요? 100이죠, 그쵸? 요렇게 생긴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그때 종원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요 상황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지금 450번 성공한 거죠. 그죠? 요거는 449번 성공한 거죠. 이거는 330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더하겠다는 얘기는 성공한 횟수 x가 얼마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330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330. 네, 그래서 x가 330 이상일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 그쵸? 자, 그래서 x가 330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켜야죠. 자, z로 바꾸면 330을 표준화 시키면은 330에서 300을 뺀 것을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요? 3 이상이네. 3 이상. 그치? 자, 그러면 자, 3 이상이니까 3이면 0.4987. 4987이면 혜빈아, 답 얼마예요? 얼마지? 0.0013이죠, 그쵸? 이렇게. 그치? 네, 0.5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역시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만나면은 조금 이거 뭐지? 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몇 개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였구나, 이거 또 나왔네 이럴 거예요. 자, 요거 624번.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면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럼 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게임을 1600번 해가지고 점수가 736점 이상. 용준아, 이런 거 어떻게 시작하지 우리? 일단 뭘 x로 잡아야 돼? (1600번은) 뭔가 시도를 했잖아. 1600번 시도했을 때 성공을 한 횟수, 그쵸? 그래서 성공을 한 횟수를 x라고 잡으면 자동으로 실패한 횟수는 뭐가 되죠? 1600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확히 736점을 받기 위해서는 몇 번을 성공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계산해 놓는 거지, 그치? 맞죠? 자, 736점.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 성공하면 플러스 10점, 실패하면 마이너스 2점이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 5분의 1, 5분의 4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몇 번 성공해야 되는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점을 얻는 것이 x번, 2점을 잃는 것이 1600-x번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점수가 736점이 됐어요. 이 식을 먼저 푸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성공해야 되는가? 이 횟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가는 거죠. 범서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x? 쓸까? 12x인가요?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00인가요? 넘어가면 얼마죠? 3936이네요. 그죠? 이게 나누면 얼마예요, x가? 328 아닌가? 그죠? 328. 자, 무슨 말이야? 1600번을 시도해가지고 딱 328번 성공하면 점수가 736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736점 이상 나오려면 내가 성공을 한 횟수도 328번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구할 겁니다. 어떨 확률? 성공한 횟수가 328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뭘 따른다? 일단 이항분포를 따르고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도 따른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항분포가 나오는 거지. 이항분포 몇 번 했니? 1600번을 했는데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죠, x가. 그럼 자동으로 얘는 정규분포도 따르는데 자, 평균이 얼마예요? 320이고,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이 256인가요? 맞니?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돼. 그러면은 256이니까 16의 제곱. 네, 요렇게 생기는 정규분포도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328 이상일 확률을 구할 때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자, 328에서 320을 빼주고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는 0.5 이상일 확률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정선아, 확률은 얼마 나와? 0. 그렇지. 3085 이렇게 나오겠다. 308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627번. 자, 627번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 N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요것을 만족시킬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좀 써보자. 일단 이항분포. 예선아 뭐라고 써야 돼? 저요? 몇 개를 꺼냈어, 장난감을? 몇 개를 꺼냈어요? 써있잖아. 몇 개 꺼냈대? N개. n개, n, 아, N, 10분의 1. 그렇지. n, 10분의 1 요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x가. 자, 그러면 기현아,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것도 설명 듣고 왔니? 이항분포 정규분포 바꾸는 거 못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종원아, 자, n이랑 10분의 1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가지고 10분의 1n 얘가 평균이고 여기다 10분의 9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9n이죠. 그럼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요거예요. 요거. 그럼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온유야, 이거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고 그
그냥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x의 범위로 정리하면 얘는 10분의 n 빼기 2분의 15 10분의 n 더하기 2분의 1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할 확률이 0.8664 이상이면 좋겠는 거죠. 맞지? 그럼 또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뭐 시켜줘야 돼? 표준화 시켜줘야지. 표준화. 그죠? 표준화를 시켜주면 자,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P 가운데는 Z로 바뀔 거고요. 자, 요 놈에서 평균을 빼면은 10분의 n을 빼는 거니까 이게 앞에 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그냥 뭘로 나누는 거야? 얘를 요걸로 나누는 거죠. 시그마로. 그럼 뭐가 되니? 10분의 3 루트 n분의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나? 그쵸? 오른쪽은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다른 거니까 10분의 3 루트 n분의 2분의 15 이렇게. 그죠? 그 어차피 이거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우리 반만 잘라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반만 잘라가지고 얘를 정리하면 뭐예요? 뭐지? 2랑 10이랑 지우고 얘랑 얘랑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25인가요? 그죠? 루트 n분의 25. 자, 반을 잘라서 계산하겠다는 건 이런 거지. 0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트 n분의 25까지만 딱 이렇게 봤을 때 이 확률은 아까 말한 0.8664에 얼마 이상이면 된다? 반 이상이면 된다. 그죠? 그치?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반만 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0.433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쵸? 그러면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자, 여기에 루트 n분의 25가 있는데 요 확률이 0.4332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딱 0.4332가 되는 지점이 1.5잖아요. 1.5보다 여기가 1.5라면 1.5보다는 얘가 약간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확률의 넓이가 더 넓어질 테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루트 n분의 25는 1.5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뭔가요? 루트 n 이렇게 나눠지면은 1.5 2분의 3 값이 맞니? 나오니 이거? 2분의 3 n 루트 n이 2분의 3 3분의 2 곱하면은 3분의 50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쵸? 양변을 제곱하면은 9분의 2500 하고 이렇게 돼서 n 이렇게 되나? 그쵸? 숫자가 좀 복잡한데 이거 나누면은 9분의 2500 얼마쯤 되니? 277점 얼마래요? 277점 얼마보다 n이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얼마다? 277이다.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좀 복잡한 문제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 분포, 정규 분포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자, 원래는 뒤에 단원에 그 모집단하고 표본을 좀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준이가 부탁을 해가지고 몇 쪽이었지 준이야? 71쪽이었나? 네. 자, 71쪽 한번 볼게요. 71쪽. 자. 71쪽에 437번 한번 보겠습니다. 437번. 71쪽에 437번. 자, 혹시 이 문제 푼 사람 있나요? 예선? 네? 풀었어? 아니야. 푼 사람? 기주? 어?
풀었어? 답 나왔어? 틀렸죠. 아 틀렸어? 그래. 여러분 근데 이거요. 이거 437번 있잖아.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수학, 영어는 3시간씩, 국사과는 2시간씩. 총 12시간인데 그 12시간짜리 시간표를 지금 짜겠다는 거예요. 월수금에다가. 근데 조건은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을 2시간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이건 다시 말하면 수학이랑 영어는 어때야 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각각 1시간씩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죠? 한 요일에 수학을 2시간 할 수 없다 이거니까 모든 월수금의 영어 수학은 다 들어가야 돼. 그럼 결국 자 보자. 수학하고 영어는 월수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치시켜줘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결정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국어하고 사회하고 과학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에 수학, 영어가 2시간을 차지하니까 나머지 2시간에 이 3과목 중에 2과목이 와야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수요일도 이 3과목 중에 2과목이 와야 되고 금요일도 이 3과목 중에 2과목이 와야 되는데 그 횟수가 다 합치면 2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하고 사회가 들어가는 요일이 한 번 있을 거고 사회하고 과학이 들어가는 요일이 한 번 있을 거고 그리고 과학하고 국어가 들어가는 요일이 한 번 있을 거야. 월수금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요놈 중에 어떤 과목을 넣을 거냐. 그것이 몇 가지일까요? 3팩토리얼이죠. 그쵸? 맞죠? 이 3가지를 월수금에 배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3팩토리얼까지 하면은 이제 뭐는 결정이 된 거냐면 월요일 날 무슨 과목을 할까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영어, 수학 한 다음에 영어, 수학, 국어, 사회 이렇게 4과목 하는 거다 월요일에. 요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건 뭐지? 그 4과목의 순서. 그죠? 1, 2, 3, 4교시를 어떤 과목을 넣을 거냐 이거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팩 곱하기 4팩 하면 월요일에 시간표 정한 거고 자 화요일도 그러면 4과목의 순서 정해야 되니까 4팩 수요일도 4팩 금요일도 4팩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요. 근데 여기쯤까지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그때 월, 수, 금 모두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죠. 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월요일에 내가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이 4과목을 넣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1교시가 수학일 확률이 얼마겠니? 월요일만 놓고 봤을 때 얼마죠? 수학일 확률 이미 4과목은 결정됐으니까 4분의 1 아닌가요? 1교시가 수학일 확률? 그러면 1교시가 영어일 확률도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월요일만 놓고 봤을 때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 이거는 뭐예요? 월요일에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 자, 이 확률은 2분의 1인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 조건대로 시간표를 배열을 했을 때 그때 월요일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 2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요일 1교시가 영어 또는 수학일 확률도 얼마예요? 2분의 1 아니야? 금요일도 2분의 1 아니야? 그럼 그냥 답은 뭐예요?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끝까지 구하지 말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월요일에 그러면 이렇게 4과목이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되잖아. 그럼 1교시가 요거일 확률이 각각 4분의 1씩이니까 1교시가 수학 영어일 확률이 2분의 1이겠네. 그럼 수요일도 2분의 1, 금요일도 2분의 1이겠네. 그럼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8분의 1이겠네. 이렇게 해결해버리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개만 더 볼게요. 이거는 끝나요? 아니요 안 끝났네.
자, 438번 볼게요. 438번. 자, 438번. A, B, C 세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를 비교하면 한 개의 수가 다른 두 개의 수의 합보다 크면 그 한 개의 수가 나온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이긴대요.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 확실하네. 6의 세제곱이네. 그쵸?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고, 자, 우리 이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승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승리하는 경우. A가 승리하는 경우는요. A, B, B랑 C는 이렇게 묶을게요. A, B, C 이렇게 묶었을 때, 자, A가 일단 승리를 하려면 A가 던진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B랑 C의 숫자를 더한 거보다 더 크면 되죠. 그쵸? 그러면 자, A가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면 절대 이길 수 없죠. 최소 3은 나와야지, 그치? 그럼 A가 던진 주사위가 3이 나왔어. 그럼 A가 이기려면 B, C는 뭐가 나와야 돼요? 1, 1이 나와야지, 그치? 그러면 A가 한 번에 딱 이겨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던진 주사위가 4가 나왔어. 그러면 B, C가 던진 주사위는 1, 1이 나와도 괜찮고, 또는 뭐가 나와도 돼? 1, 2가 나와도 되고 2, 1이 나와도 되죠. 그쵸? 자, A가 던진 주사위가 5가 나왔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썼던 거 다 괜찮고, 그죠? 요거 받고 추가로 뭐도 괜찮아. 이제 1, 3 나와도 되고 2, 2 나와도 되고 3, 1 나와도 되죠. 규칙이 좀 보이죠, 그죠? 규칙이. 자, 맨 처음에 요거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 그대로 있고 두 개가 추가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가 추가됐어요. 그럼 아마도 그 다음 A가 6일 때, A가 6이 나왔을 때 그때 BC의 순서상은 몇 개 나올 것 같아? 요 6개에다가 몇 개가 더 추가될까? 4개가 더 추가되겠지. 그럼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 이게 총 20가지입니다. 그지? 20가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6의 세제곱 216가지 중에 A가 혼자서 딱 이기는 경우가 20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이기는 경우도 몇 가지예요? 똑같을 거 아니야. 20가지. 그죠? C가 이기는 경우도 20가지. 자, 결국 216분의 60이라는 이 확률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승자가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A든 B든 C든, 그지? 이 경기에 승자가 딱 나올 확률이 지금 216분의 60인 거예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18분의 5, 그쵸? 18분의 5. 자, 그럼 이 18분의 5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줄만 보면 돼. 자, 이 마지막 줄 요거. 이 시행을 3번 이상 해가지고 우승자가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그럼 이거 3번 만에 우승자가 나와도 되고 4번 만에 나와도 되고 5번 만에 나와도 되고 뭐 10번 만에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반대로, 여사건으로. 그죠? 여사건. 그러니까 3번 이상 만에 우승자가 나왔다의 반대는 뭐예요? 한 번 아니면 2번 만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뺄 겁니다. 1에서 뭘 뺄 거냐면 첫 번째 시합에서 바로 우승자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합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 이렇게 두 가지를 뺄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가 답이겠지, 준이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합에서 한 번에 그냥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18분의 얼마고?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합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시합에서는 어땠어야 돼? 우승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쵸? 네, 우승자가 없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시합에서는 18분의 13의 확률로 우승자가 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합에 갔을 때 18분의 5의 확률로 우승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에서 빼면은 이게 답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나요? 324분의 169 이렇게 돼요. 그치? 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좀 어려웠죠, 그죠? 그리고 그 70페이지에서 저번에 이제 풀어주려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풀어줬던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70페이지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435번. 자, 요거 일단 한번 풀어봐 얘들아. 435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풀 수 있거든. 자, 435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보자. 한 개의 동전을 7번을 던져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랬어요.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그 다음에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그랬으니까 우리 앞면과 뒷면의 개수를 가지고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 앞면이 3번, 딱 3번 있고 뒷면이 4번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이 앞면 3번과 뒷면 4번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을 3팩, 4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 배열 중에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이 안에 껴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면이 3개 있는데 그 3개의 앞면 중에서 어떤 2개도 서로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한 경우들을 내가 제외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줄 겁니다. 빼줄 건데 뭘 빼줄 거냐면 앞면 3개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쵸? 앞면 3개가 다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요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 예전에 순열할 때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자,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려면 어떻게 해요? 앞면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려면 먼저 뒷면을 배열하죠. 그쵸? 뒷면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뒷면들을 먼저 배열할 건데 뒷면 4개는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뒷면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 그러니까 뒷면 4개, 뭐 TTTT라고 할게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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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4개가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하고 양끝 요 5자리에 누구를 넣어준다? H를 넣어준다. 그쵸? 앞면을 넣어준다. 그런데 그 앞면들도 다 그냥 같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그냥 뽑아주면 되는 거죠. 순서 정할 필요 없이 뽑아주면 되는 거. 그래서 곱하기 5C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이 앞에 게 35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얘가 몇 가지야? 25가지가 돼요. 25가지. 앞면 3번, 뒷면 4번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가 나를 만족하는 그게 25가지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앞면이 4번, 뒷면이 3번. 자, 이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죠? 4팩, 3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에도 빼줄 게 있죠? 이번에도 빼줄 게 있는데 자, 이번에 빼줄 것은 앞면 4개가 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앞면 4개랑 뒷면 3개를 배열했는데 앞면 4개가 모두 다 떨어져 있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왜? T, T, T 3개 딱 배열해 놓으면 빈칸이 딱 4개 나오거든. 그치? 이 4자리에다가 H를 4개를 넣어줘야 되니까 뭐 선택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요거 한 가지 경우만 H가 서로 이웃하지 않은 거고요. 그거만 빼주면 나머지는 다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된다. 그럼 요게 34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사실 이거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5개가 되고 뒷면이 2개가 되는 이때부터는 나 조건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무조건 앞면이 이웃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얘는 그냥 배열만 해주면 돼. 7팩을 5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몇인가요? 21인가요? 그쵸? 21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앞면이 6번, 뒷면이 1번. 그럼 얘는 당연히 7가지가 되겠네. 그지? 7가지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앞면만 그냥 7번 들어가 있는 경우 요거는 1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몇 가지예요? 다 더하면 8, 55, 63, 80, 88인가? 88? 네, 88가지가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앞면 뒷면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지? 동전 한 번 던지면 2가지니까 동전 7번 던지면 2의 7제곱. 그래서 2의 7제곱 분의 88 그래가지고 16분의 11 1번이 됩니다. 그쵸? 요런 문제고.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마지막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는 몇 번일까 얘들아? 요 페이지에 있어요. 33. 맞아요. 33번. 네. 433번. 자, 33번을 한번 볼게. A하고 B에 6개의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동전 1개를 사용해가지고 뭐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하나 옮기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옮기고 이런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자,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공을 1개 넘기고요.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공을 하나 넘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입니다. 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좀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n번의 시행 후에 B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 이것을 fx라고 해볼게요. 얘를 fx. 그러니까 예를 들면 F0이면 F0은 이런 시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처음 상태를 말하는 거지. 처음 상태에 공이 몇 개 있어요? B에 6개 들어있었지. 처음에 6개. 그쵸? 그러니까 F0은 6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F1 같은 경우에 F1, 자, 이런 시행을 한 번 했어. 한 번 하면 공의 개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될 수 있죠? 5개가 되든지 아니면 7개가 되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숫자보다 1 커지든지 1 작아지든지 두 가지 갈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근데 이랬을 때 이 마지막 상황을 생각해봐요. 마지막 상황이 6번을 했어요. 6번을 했으니까 이건 F6을 말하는 거죠. F6. F6이 얼마래? F6이니까 요걸 말하는 거지. 6번을 시행한 후에 그랬으니까 요게 F6인데 F6이 얼마래? 8이래요. 그쵸? F6이 8이래. 자, F6이 8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8이 됐다 그랬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6번의 시행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도 8이 됐던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F6이 8이면 F5가 이게 9였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맞죠? 8을 넘어가지 않았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F5는 무조건 얼마였을까? 7이었을 수밖에 없죠. 맞죠? 확실하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확실해. F4도 확실해요. F4 얼마여야 돼? 무조건 6이어야 돼. 그쵸? F4가 8이어도 안 되는 거잖아. 조건상. 그래서 F4가 6이다. 여기까지는 이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F0이 6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F4가 6이 되는 순간까지 경우의 수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넓은 데다 할게. F0이 6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F1이 7이 되거나, 아니, 작은 숫자 먼저 할게. 5가 되거나, 아니면 F1이 7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1이 오면 F2는 어때요? F2는 4가 되거나, 아니면 F2는 6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F1이 7이었을 때, 요때는 F2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6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8로 못 올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F2가 4일 때, 여기서 이제 F3을 생각할 때, F3을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지? 우리는 F4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F4가 무조건 6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6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요거는 탈락이 되겠지. 그치? 요런 경우는 벌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 F3이 5에서 여기서 이제 F4가 6으로 가는 요 경우만 가능하겠네. 자, 그 다음에 F2가 6이었을 때, 요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쵸? F3이 5였다가 F4가 6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F3이 7이었다가 F4가 6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 그치? 5로 갔다가 6으로 갈 수 있고, 7로 갔다가 6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하겠다. 그럼 우리 몇 가지를 찾았나요? 5가지를 찾았죠, 5가지. 그치? 그러면 이 5가지의 분모에는 당연히 뭐가 깔리겠어? 그죠? 동전을 6번 던진 거니까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 중에 5가지만 가능한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3번.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아까 우리 정규분포 나갔던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5쪽까지. 네, 105쪽까지 숙제고, 저번에 우리가 98까지 숙제했잖아, 그지? 올라가서 105쪽까지 잘 풀어주시고, 1일 10제는 오늘이 14회였어, 얘들아. 맞춰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특 준비하시고, 수특. 내가 토요일날 시간표는 다시 톡방에 올려줄게요. 토요일 시간표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